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들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7월 20일 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스마트비즈 추진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최진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좀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날은 고객들이 좀 문의를 많이 하시나요? 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전화 뭐 이런 게 새벽에도 오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은 야간에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날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밤사이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1%, S&P 500은 1.6%, 그리고 나스닥은 1.1%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1.19%에 거래돼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연 1.2%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 즉 NBER의 비즈니스 사이클 판정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경기 침체가 작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2개월 동안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밤사이 일어난 일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의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블루 덮친 월가. 두 번째, 여전한 미국 경기 낙관론. 세 번째, 국제 유가 골드만삭스는 오른다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먼저 이 델타 블루 덮친 월가인데요. 월가 3대 지수가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죠. 근데 저희들 이제 기자들은 어제 한 2% 좀 약간 넘게 하락했는데 한 3% 정도 넘게 하락해야지 급락 이렇게 하고 5% 넘게 떨어지면 폭락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우지수가 이제 10월 이후에는 가장 큰 하락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9개월 동안 2% 넘게 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좀 심리적인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어떤 게 좀 가장 큰 요인이었나요? 이게 떨어진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델타 블루로 관련되고 있는 코로나에 관련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델타 변이 코로나에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우려를 좀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델타 이런 항공주 관련주들이 5%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5%요. 예. 보잉 관련된 보잉 주가도 좀 5% 정도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보잉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우려가 어제 시장을 좀 굉장히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에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 달 전쯤에 한 11,000명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3배나 이제 많은 거죠. 근데 뭐 그 1월 초에 한 25만 명 하루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거지만 그래도 뭐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심리가 이제 월가 투자자들한테 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0% 정도가 미국 확진자의 70% 정도가 델타 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델타 변이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우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 다시 작년처럼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어디죠? 그 미 시장 조사에 어제 펀드 스트레이라는데 창업자인 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딱 예언한 듯한 리포트를 냈어요. 뭐냐면 이제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S&P가 한 5%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하루 평균 3만 명에 이제 근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되면 델타 변이가 이제 포물섬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한 10만 명까지 저희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 숫자에 되게 집중할 거기 때문에 저기 시장에 좀 공포가 확산되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 이런 게 좀 델타 변이가 상당히 영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확산되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델타 변이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네. 이렇게 뚜렷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 않고 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궁극적인 거는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말하지만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네. 뭐 예방 접종에 관련돼서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그 예방 접종을 하는 그 예방 접종을 맞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아무래도 좀 추이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다 마친 사람들이 한 1억 6천만 명,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인구의 한 49% 정도가 맞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집단 면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구의 일정 부분이 좀 백신을 맞으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한 70%, 80%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톰리란 분이 또 분석하면서 아직 미국에서는 접종 안 한 분하고 그 항체 미보적, 그러니까 접종한 사람 더하기 이제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이 항체가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아직도 8,200만 명이 코로나에 지금 취약한 계층이다. 뭐 이렇게 좀 분석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델타 변이가 확산되더라도 작년 이제 코로나 확산됐을 때를 보면 이게 저기 어느 정도 뭐 백신을 접종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럴 가능성 그다지 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단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생소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현재 예방 접종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렇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톰리 그 방금 말씀드린 펀드스트릿 창업자가 리포트에 쓴 아주 재밌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델타 변이라는 건 개의 행동에 이제 비유를 해서 짖는 것에 불과하지 물지는 않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 뭐 공포 이런 걸 주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시장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델타 변이 확산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겠는데 그게 7월 달에 한 5% 정도 그 S&P 500을 낮추는 정도 이런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영향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건 10%까지 이렇게 크게 떨어뜨리는 영향은 없을 거다. 하면서 이게 얘기했듯이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재개에 따른 수혜주들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얘기했던 뭐 여행이나 뭐 재량 소비재, 에너지, 기초 소재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하고 또 이 사람 또 특이하게도 빅테크에도 역시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금리도 좀 떨어져 버렸죠. 예. 네,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난주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과거, 그러니까 저희가 한 6월 정도 그때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그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 이후 전후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화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에 관련돼서 굉장히 의문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는 QE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 국채 매입은 아직까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를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채권 발행량은 기존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좀 있고요. 수급 문제가 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채권에 보내서 뭐 안전자산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고 여전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으로 옮기자 뭐 이런 수요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1.2%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처음이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뭐 한 3만 달러 선까지 이제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약간 뭔가 우려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블루 덮친 월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한 미국 경기 낙관론입니다. 뭐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고 미국 경기는 2분기에 좀 피크 치고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제 대체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 기업들 조사하거나 뭐 이런 투자자들 조사한 거 보면 미국 경기의 낙관론이 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어떤 얘기들이 좀 있나요? 네, 앞서 이제 코로나 이슈와 관련돼서 좀 연결을 네. 지어보자면 어제 그 빌 에커먼이라는 투자자가 어제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네, 네. 아무래도 최근에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이런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역으로 뭐 접종자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더라도 이제 백신에 관련된 접종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 코로나 확산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뭐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나왔었던 네. 상황이고요. 예. 뭐 다른 얘기들도 있나요, 또?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팩셋에서 이제 각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계속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 한 약 8% 정도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 19일까지 발표했었던 정도의 이제 그 기업들을 보니까 85% 정도가 시장의 예상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뭐 델타 확산, 델타 변이 확산 이런 이슈에 덮여져 있고 뭐 인플레 우려 뭐 이런 게 덮여져 있지만 사실 기업들 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기업들은 괜찮은 모습이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비즈니스 리더 좀 기업 대표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장 전망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 반기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그 앞으로 6개월간 자신의 기업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뭐 12개월도 마찬가지인데요.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비율이 88%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한 11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게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되게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미 단련된 이제 기업가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응답자의 4분의 3, 그러니까 한 70%, 75% 넘게 미국 경제하고 지역 경제도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했고요. 또 작년보다 이 비율은 한 40%포인트 정도 높아진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 뭐 자영업자들도 좀 좋게 본다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전미 그 자영업자 연맹 지수가 발표한 게 6월 지수가 있었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의 낙관 지수가 102.5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한 약 15%의 응답자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제 확장에 좋은 기간으로 답했는데 이 역시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좀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은 좀 이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보는 기업가들 생각은 미국 경기가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낙관적이다라는 전망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적도 좋아지고 또 기업 주가에 상당히 좀 괜찮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지나간 실적인 것이고 현재 이제 전망치로 나가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는 앞으로 향후 경기에 관련돼서 지금 투자자들이라든지 실제로 그 관련된 업체들의 그 현재 앞으로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나간 실적도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앞으로에 대한 코로나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그 미국 경제의 한 70% 차지하는 서비스 네. 쪽은 아직 제대로 경제 재개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경기가 상당히 좋게 지금 네.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더 좋은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6월 달에 발표됐었던 이제 서비스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아지긴 좀 낮죠? 했었었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경기는 이제 코로나 아무래도 좀 잠잠해진다면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론은 여전히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좀 확산될지 이걸 네. 과연 통제하고 다시 경제를 재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경기 낙관론까지 합쳐지면 상당히 시장이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아무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보고는 있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향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 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슈인 이제 여전한 미국 경기 낙관론 이거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국제 유가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골드만삭스는 오른다는데 뭐 이 얘기 뭐냐면 일단 어제도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오펙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네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옛날에 거기에다 이제 러시아 같은 이제 비오펙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원유 생산량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8일 날 오늘 8월부터 이제 40만 배럴씩 하루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석유 증산을 하면 원유 증산을 하면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월가의 대부분의 또 전망은 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전망이에요. 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7.8% 하루에 떨어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 이건 6.8%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 에너지주, 정유주 가격도 다 급락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국제 유가는 그보다 더 하락폭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더 하락폭이 컸을까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특징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상승세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유가 네.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지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기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유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는데 뭐 지난주 이후부터는 좀 하락세를 보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은 말씀하신 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일부 뭐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 이렇게 보지만 네.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경기 우려도 이제 거기에 예.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경기 회복과 관련된 여전히 퀘스천 마크들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월가 전망 기관들은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번에 오펙 합의 이후에 또 전망을 냈어요, 사실은. 해가지고 공급이 예상보다 되게 천천히 증가할 거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시장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요. 그리고 하루 40만 배럴이 증산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한 65만 배럴까지 이렇게 증산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보단 낮은 수치다. 그래서 역시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증산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번 오펙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기존에 전망한 거는 배럴당 80달러를 전망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아져서 배럴당 2달러 정도 더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년 전망은 배럴당 75달러를 전망했는데 그거보다 더 5달러를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전망하고 이제 거꾸로 간 겁니다. 또 CNBC 이제 보도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기구가 이제 하반기 원유 공급량이 하루에 150만 배럴이 부족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40만 배럴 증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네.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약간 이 뭡니까 월가 전망 기관들의 이 체면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계속 이렇게 좀 거꾸로 갈까요? 아니면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월가의 전망이 항상 시장에 대해서 뭐 맞았다, 또 틀렸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근데 오를 거라는 전망은 예. 이제 그 월가 기관들이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전에 이제 내년에 유가 $100까지 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좀 시장을 좀 놀라게 했죠. 그런 전망을 내놔가지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한 $80는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살펴봐야 될 것은 델타 변이나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원유 수요도 줄 것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국제 원유 가격이 이런 월가 전망과는 다르게 좀 하락세를 보일 수도 네.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이제 국제 유가 골드만삭스는 오른다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한줄평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월가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확산을 증시가 이겨냈듯이 델타 변이 확산이 또 다른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미국 경기가 2분기에 꼭지에 올라다는 분석이 많지만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경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아직 경제 재개가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는 말도 합니다. 좋은 경기는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지만 물가와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 유가가 월가 다수의 전망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지 계속되는 추세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마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자, 오늘 하루 같이 방송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좀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은 또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객분들이든지 투자자 관련 분들은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관련된 시장 영향을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7월 20일 목요일 오늘 목요일 아니죠? 화요일입니다. 네, 7월 20일 화요일 생방송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아래 채널 구독 버튼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의 스마트비즈 추진부 최진 팀장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